자,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점점점 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시죠? 보통 30대, 40대가 되면서 점점점 피부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름은 눈 주변의 주름입니다. 자, 오늘은 눈 주변의 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진피층 콜라겐 양이 서서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20살 때까지는 진피 내 콜라겐 양이 전혀 줄지가 않는데 20살을 기점으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 약 1% 정도씩 콜라겐 양이 점점 줄게 됩니다. 만약에 내 나이가 지금 40이다.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때에 비해서 나의 진피층의 콜라겐 볼륨은 약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팽팽했던 피부의 정도에서 20% 정도 바람을 빠진 것처럼 되겠죠? 그럼 피부에 미세한 굴곡이 생기게 되고, 이게 더 심하게 되면 큰 주름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본인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죠? 이걸 점점 올려서 눈 밑을 만져보세요. 눈꺼풀이나 상당히 얇죠? 즉,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이 주는 것과 원래부터 얇은 것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죠. 즉,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우리 얼굴에서 바로 눈 주변입니다. 그럼 눈 주변 중에서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눈가가 나이 들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눈가 주름은 20살 있는 분들은 잘 생기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눈가 주름은 눈 주변에 있는 다른 주름과 약간 발생하는 원리가 다르고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눈 둘레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위아래로 수축을 하게 되죠. 자, 이쪽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겠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주름이 생겼다가 펴졌다 해도 바로바로 펴지는데 이런 현상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굵은 주름이 딱 흉터처럼 자리를 잡겠죠. 즉, 눈가 주름은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복적인 근육 수축에 의해서 주름이 아예 자리를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눈가 주름은 어떻게 교정을 하면 될까요? 아마 지금 딱 추리력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즉, 이쪽이 과도하게 수축을 해서 생긴 거니까 그 수축력을 좀 줄여주면 되겠죠. 즉, 이쪽 부분에 과도하게 근육의 수축을 줄여주는 보톡스를 놓으면 됩니다. 선생님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눈썹 위, 그 다음 바로 옆쪽,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놓게 되면 근육의 수축이 약화되고 그럼으로써 주름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누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웃는데 이렇게 하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냐 했더니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름이 안 생기려고 한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결국은 보톡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보톡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주름이 없더라도 향후 미래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이미 만약에 굵은 주름이 이미 표정을 짓지 않아도 있는 분들은 사실 보톡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해당 부분의 콜라겐 양을 늘려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어서 하는 눈밑주름 할 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 밑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죠. 눈 밑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눈 주변은 보톡스 맞아도 된다고 제가 들어서 눈 밑에 보톡스 놔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환자분, 눈 밑에 가로주름은 보톡스 효과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측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세로로 주름이 생겨야 되겠죠? 즉, 이 가로 생긴 주름은 그 근육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주름은 진피 자체의 두께가 점점점 얇아져서 쭈글쭈글하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로주름이라기보다는 그물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자, 그러면 눈밑주름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당연히
콜라겐 양이 줄어서 볼륨이 주는 거니까 그 콜라겐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자, 콜라겐 늘리는 방법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당 진피층에 우리가 계획된 자극을 주게 되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 섬유화세포가 만들어내는 콜라겐 양이 늘어나면 여드름 흉터도 좋아지고 진피층도 팽팽해지고 눈 밑주름도 없어지겠죠. 즉 눈 밑에 콜라겐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서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이서마지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서마지는 접촉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눈 밑이 이쪽이네요. 접촉을 해서 고주파를 뿍뿍 주게 되면 고주파는 피부로 들어가서 열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계획된 열적 손상을 주게 되면 신생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콜라겐 볼륨이 늘어남으로써 피부가 팽팽해지면 그물처럼 자글자글한 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서마지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열적 자극을 주면 되는데요. 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버추얼 F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도 있어요. 시크릿도 있고 포텐자도 있죠. 이거는 바늘이 쭉 올라가서 피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고주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서마지랑 비슷하게 결국은 열적 자극을 통해서 콜라겐을 늘리는 거죠. 아까 제가 눈가 주름에서 보톡스 말고 이미 흉처럼 돼 있는 주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미 자리를 잡은 눈가 주름에도 역시 1차적으로 보톡스를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서마지, 버추얼 F 같은 고주파를 쓰면 해당 부분에 콜라겐이 늘어나서 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실제로 제가 아이서마지를 할 때 눈 밑에 하게 되고 눈가도 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 만져보시면 눈 위쪽 상안검도 자갈자갈하게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서마지는 눈 밑, 눈 옆, 눈 위 다 콜라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타깝게도 버추얼 F와 같은 또는 시크릿과 같은 바늘 고주파는 눈 밑과 옆은 할 수 있는데 위쪽 눈꺼풀에는 만져보세요. 이쪽 눈이 쪽에다 찌르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쪽은 할 수 없고 내가 상안검까지 주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서마지가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리쥬란 중에서 아이 리쥬란이라고 있죠. 눈가 주변에 놓을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주름에는 좀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젊은 30대 분께서 조금 미세한 잔주름이 있을 때 수분감을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 팽팽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는데 확실히 자리 잡은 이런 주름에 있어서는 리쥬란 아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주파 방식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내 콜라겐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피층의 콜라겐의 볼륨은 점점점 줄게 된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얇은 피부인 눈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1차적으로는 그 콜라겐 양을 늘리는 방법, 아이서마지, 버추얼 F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이용해서 또는 일반 보주파를 이용해서 콜라겐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눈가 쪽은 얇아지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과도한 수축에 의해서 주름도 생기기 때문에 눈가 주름 쪽에는 보톡스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눈가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서마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버추가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환자의 나이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주름의 상태도 약간 다를 거고 또 통증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민감도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운타임 길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직업상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즉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각각의 상태, 조건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담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눈가 주름으로 고민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규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